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거는 공수처 설치하는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한 거, 검찰개혁을 망쳐놓은 것 같아요. 이건 써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좀 멍하게 져버려요. 그들 간의 싸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대통령 이재용은 조국 사태, 윤석열 추미애 장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인권법, 법사학 등등 가르치고 또 고민하고 있는 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주제는 검찰이거든요. 한국에 검찰이 말이 많은데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선다. 정치가 흔들려서는 또는 정치가 검찰의 뭔가 자기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에서는 검찰은 절대 반대로 서지 못한다. 우리 검찰은 그 존재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에 종속되었거나 또는 정치에 부속되었거나 또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어떤 그 검찰 권력을 행사해 왔다. 검찰과 정치의 유착관계, 이것을 어떻게 끊어버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하나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을 설계하고 또 검찰을 운영할 때 가장 큰 원리로 이야기되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예, 검찰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것이죠. 법관처럼 그렇게 엄격한 독립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그런 권한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독립성과 중립성이 차이가 있다면 뭐 있겠습니까? 같은 이야기죠. 독립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또는 내부의 그 상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중립이라는 것은 그 독립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겠죠. 문제는 그렇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검찰을 자기 통치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또 요 근래에 와서는 검찰이 자기에게 적대적이다. 뭐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그 반항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외관을 퍼뜨리면서 이 검찰을 정치가 다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검찰의 뭐 운명인지 숙명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검찰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권력을 가지게 만들어 놔주고 나서 중립을 해라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군이 총을 다 들고 있지만 안 쏘잖아요. 쐈었죠. 옛날에는 쐈었죠. 누군가가 쏘라고 하니까 쏜 거죠. 그 누군가가 그 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이 집행되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죠. 검찰 권력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이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검사장을 소집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정치기관입니다. 이 촛불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법치와 민주성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하는 정부에서 정치기관인 장관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검사장들을 불러놔놓고 뭔가 의견을 듣는다는 모양으로 자기의 정파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 들어가자마자 검찰 인사를 단행했거든요. 근데 검찰 인사가 상당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인 차원의 인사였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조국 사태라고 이야기되는 일련의 그 갈등을 거쳐오면서 윤석열 사람을 내치고 검찰을, 그러니까 윤석열 파가 아닌 그런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방향성 속에서 검찰 인사를 합니다.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그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강금실 장관이 임명되고 인사안을 내놓자 검사들이 반발을 했죠. 왜 너희들끼리 하느냐. 그 반발 속에서 검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막가지 않은 말입니까? 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2004년도 검찰청법 개정인데요. 그 들어갔던 조항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번 그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찰청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 인사를 해버린 거죠. 물론 그 당시는 나름대로 또 뭐 정당한 이유다라고 제시할 게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인사가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겠다. 근데 이 정권은 왜 그래 바로 잡는 게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잡으라고 만든 정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의 어떤 허점을 예,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진 검찰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거는 공수처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권 조정한 거. 문제는 뭐 그렇게 그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틀을 만든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그 경찰 또는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뭐 다 좋은데 그것이 구체적인 법률로서 형성되는 것을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 물건을 살 때는 상중상의 물건을 사거나 하지하를 사야 됩니다. 어중한 거 사면은 이건 써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딱 그 꼴이 나버렸어요. 이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검사들 비리를 추적해서 수사하는 그 정도 수준에 멈춰져 있어요. 고위 권력자들의 비리가 아니라 검사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디 가서 향응을 받았는지 또는 권력을 남용하고 그거 몇 명 잡아서 족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그냥 설정되어 있는 거죠. 수사권 조정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지휘하면서 뭐 그냥 송치되어 오면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거죠. 정말 중요한 권력형 어떤 그 수사 부분들, 소위 말해서 특수부라든지 또는 공안부라든지 하는 이 검찰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는, 그동안 공수처 설치하자, 수사권 조정하자라고 이야기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좀 멍하게 져버려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권 때문에 오히려 이 검찰 개혁이 제도화가 꼬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던데요. 이 조국 사태가 검찰 개혁을 추동했다기보다는 검찰 개혁을 망쳐놓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검찰은 개혁되었어요. 공수처도 통과되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소 수사 분리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고 인사권 문제도 나왔고 그 모든 과정에 국민들은 한마디도 못했죠. 안기부 보안사의 그 막강 권력을 없애면서 그걸 검찰에게 줬던 그 과거의 잘못이 이제는 검찰 권력을 빼앗아 가지고 정치 권력이 가져가 버린 거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될 때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사람이 검찰 권력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공소장 좀 제출하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피고인의 권리,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이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바로 공개가 되거든요. 오늘도 화웨이가 추가 기소되는 순간 공소장이 그대로 공개가 됐거든요. 자기들이 그 피고인들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봐서 그렇게 공개하는 건 아니죠. 실제 미국의 경우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모든 자료들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국민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한다, 견제한다. 바로 그 점에서 공소장 공개는 이거는 정부의 권력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소장 공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미리 교수 네. 경향신문 칼럼을 가지고서 더민주당에서 이제 그 검찰에다 고발을 했는데 자기들이 검찰 못 믿겠다 막 이러면서 결국 또 모든 걸 검찰한테 가져다 주거든요. 이 정치권의 이런 행태가 뭐 저희들이 좀 도대체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권력 내에서 또는 정치 권력과 시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그걸 해결할 역량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검찰에게 그 판단을 넘겨버리고
검찰이 알아서 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그걸 이용해서 그 검찰의 수사력을 또는 검찰의 통제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잉여의 권력을 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 뭐 민주당만 빼고 정말 민주당만 빼야 될 것 같아요. 그 칼럼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다른 언론을 통하거나 논쟁을 통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도 전략이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될 걸 검찰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거법 사건은 요거는 뭐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도 아니거든요. 고소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피해자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국가의 선거 체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민주당이 치하를 하든 안 하든 수사할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선거 막판에 가가지고 괜히 수사하는 척 해가지고 민주당을 곤란하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력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이 자칫하면은 현 정권이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또? 아니요, 현 정권이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 권위주의 정권 또는 민주화가 덜 된 정권이죠. 예. 이 정부도 국민들을 얻고 가지 않고 검찰도 국민들 뭐 얻고 가지 않는 존재고 그들 간의 싸움이 되어 있는 거죠. 검찰은 개혁되는데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역량 또는 법치의 역량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 권력의 검찰 통제권만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판단이 가능하게 된 거죠. 사실 선출된 권력들이라고 하는 국회라든가 대통령의 권력은 사실은 선출 과정이라든가 그 운영 과정에서 비록 정치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고 견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검찰 수사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삼바라든지 그 라임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사했던 기구들이 지금 그냥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삼바는 이재용은 또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이건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검찰 권력이 약해졌는데 이 권력이 약해진 부분의 이득은 국민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어떤 일부의 세력들이 누리게 되는, 검찰 조직 개편이 일어나자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고 이것이 나라냐라고 떠들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던 그런 우리의 의지의 결과인가, 참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그 눈여겨보는 그 내용을 다음 시리즈로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상현 교수님을 모시고 검찰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인사 등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작한 거 정도 지금 느낌밖에 안 들고 진짜 본질적인 내용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더 듣고 싶으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